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정해진 대본을 따릅니다. 매번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참으로 파괴적인 패턴이죠. 열렬한 구애, 깊은 교감, 갑작스러운 공황, 의도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별입니다. 당신이 꼭 이해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무너뜨리고 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와 이런 과정을 겪은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당신이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친밀감이 공포를 유발하고 그 공포가 관계를 망치게 하며 관계를 망침으로써 익숙한 거리감이라는 안도감을 얻게 되는 그의 신경계가 반복하고 있는 굴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이 방식이 그에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갈망하면서도 결코 견뎌내지 못하는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니까요. 그가 뒤로 물러설 때마다 당신이 쫓아가거나 그가 멀어지는 것을 당신의 탓으로 돌릴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그 패턴을 참아주는 것을 넘어 그 패턴이 유지되도록 사이클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그를 더 잘 사랑해주거나 더 깊이 이해해주거나 더 많은 공간을 내어준다면 그 패턴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패턴 안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패턴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 패턴은 당신이 그의 대본에 짜여진 역할을 맡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깨집니다. 참담한 진실은 그의 신경계는 당신을 만나기 한참 전부터 이 똑같은 과정을 실행해왔으며 이 방식이 작동하게 만드는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회피할 때 쫓아가는 모든 여성들은 그의 뇌의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가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든 여성들은 문제의 원인이 그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가 잠수 탈 때 기다려주는 모든 여성들은 그의 행동에 아무런 실제적인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오직 말만 믿고 그를 다시 받아주는 모든 여성들은 그의 신경계의 변화란 그저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불편한 노력 없이도 잠시 당황하고 달콤한 약속만 던지면 관계를 회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은 단지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간의 반복을 통해 완벽하게 다듬어진 하나의 패턴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는 예측 가능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6개의 뚜렷한 단계로 진행되는 파괴적인 대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클을 완성시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계속되기 위해 당신의 협조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그 패턴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이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부여할 유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가 평생 써먹었던 패턴이 처음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러브의 가브리엘 하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회피형 남자가 따르는 유해한 패턴의 6단계를 알아보고 각 단계마다 어떻게 그 패턴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입니다. 이 패턴은 운명처럼 느껴지는 강렬함과 함께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회피형 남자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아직 진짜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이고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집중하며 정서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완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취할 정도로 강렬하게 집중하며 다가옵니다. 당신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는 당신을 완벽하고 특별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하려는 의도나 연기가 아닙니다. 이 순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는 그의 신경계가 차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나 헌신은 아직 멀리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관계는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의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독립성을 위협할 만큼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두렵게 만드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아직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는 온전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반려견과의 유대감, 충성심,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퇴근하는 기쁨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죠. 그 순간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강아지는 아직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강아지가 아직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새벽 6시에 산책을 시켜달라고 조르거나 가구를 망가뜨리거나 일상을 방해할 만큼 지속적인 돌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상상은 아름답습니다. 아직 책임감이라는 현실과 부딪히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회피형의 1단계입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있는 강아지입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진심 어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아직 그의 실제 삶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상태죠. 그는 당신이라는 현실과 부대끼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이상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강렬한 감정은 그가 다르다거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3단계에서 피할 수 없이 작동하게 될 그의 방어 기제를 자극할 만큼 당신이 아직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알게 된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그의 관심을 거절하거나 밀당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속도와 상관없이 당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가 만난 지 2주 만에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현재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있으세요. 그가 매일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면 원래 친구들과 잡아두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그가 시속 100km로 달려온다 해도 당신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과 거리가 있을 때만 강렬함을 유지하다가 당신이 그의 속도에 맞춰주는 순간 뒤로 물러선다면 당신은 방금 그의 구애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쫓아다니는 행위 자체를 향한 것이었죠. 1단계에서 이 패턴을 깨는 여성들은 그의 초반의 강렬함에 휘둘려 자신의 전체 삶을 재조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3단계가 찾아와 그가 뒤로 물러날 때 그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텅 빈 구덩이 대신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굳건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년간 지켜본 결과 1단계에서 경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여성들은 4단계에서 미련 없이 깨끗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상형이 되었다는 일시적인 쾌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주도권을 결코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편안함의 함정입니다. 1단계의 강렬한 구애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말 좋게 느껴지는 짧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관계가 안정됩니다. 두 사람은 꾸준히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는 편안해 보이고 어쩌면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으며 잠시 동안 그는 그런 상황에 편안하게 녹아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단계입니다. 초반에 있었던 알 수 없는 시험들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당신은 그의 편안함을 그가 진정한 친밀감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로, 관계가 안전해졌다는 증거로, 이제 마침내 경계를 늦춰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 숨겨진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함이 아닙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당신이 관계에 안도하며 마음을 푹 놓고 있는 동안 그의 신경계는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 당신이 그의 삶에 큰 의미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 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안전하게 느껴졌던 그 연결고리가 이제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해변의 얕은 물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분 좋고 통제 가능하며 재미있습니다. 아주 편안하죠. 그래서 당신은 조금 더 깊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장난치듯 물놀이를 하던 것이 갑자기 깊은 물속에서의 수영으로 변해버립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이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황 상태가 촉발됩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에서 회피형 남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 발이 바닥에 닿아서 편안하게 느껴졌던 관계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숨막힘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을 잃으면 아플 만큼 당신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잃는 것이 상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뇌는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뇌는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졌어.
나는 거리를 두어야만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지금부터 가져야 할 태도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좋게 느껴질 때 당신의 삶을 그의 삶과 완전히 하나로 합치지 마세요. 이 시기가 바로 대부분의 여성이 그를 자신의 세상 전부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단계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를 중심으로 자신의 일정을 다시 짜고 그를 자신의 감정적 삶의 중심에 두어버리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 당신은 그저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3단계에서 당신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세상의 전부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가 뒤로 물러날 때 당신은 그만큼 더 무참히 부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패턴을 깨는 방법은 교감을 충분히 즐기되 그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온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세요. 취미 생활을 계속 활발하게 즐기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흠집 없이 지켜내세요. 3단계가 찾아와 그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줄 그 남자가 아닌 당신만의 단단한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감정 차단 스위치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에게 그토록 열렬히 구애하고 편안함을 느끼던 그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문자에 대한 답장이 살짝 늦어지거나 데이트 계획에 예전만큼 열정을 보이지 않거나 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일들에 대해 살짝 꼬투리를 잡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신경계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가 견뎌내고 있던 친밀감이 보이지 않는 임계점을 넘어섰고 이제 그것이 구속에 대한 공포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점투성이가 되죠. 당신은 더 이상 설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숨막히는 존재가 됩니다. 기분 좋게 느껴졌던 교감이 이제는 자신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이 단계가 그토록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단계에서 했던 것과 아주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감정 차단 스위치가 눌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켜지면 그는 자신이 만들어낼 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는 4개월 동안 만난 회피형 남자친구와 정확히 이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애정 표현이 넘쳤으며 함께 갈 미래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4개월 차에 접어들자 갑자기 그는 사소한 것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하는 횟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녀가 문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했고 그녀는 그저 그가 보여준 열정에 맞춘 것뿐인데 늘 계획만 세우려 한다고 지적했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늘 그가 먼저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관계에 너무 집착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참담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저는 이것이 그녀의 행동이 변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 관계는 안전하다에서 이 관계는 위험하다로 뒤집혀버린 그의 신경계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가 그토록 추구하던 바로 그 친밀감이 역설적으로 감정 차단 스위치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뇌는 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그녀가 했던 모든 행동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부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뼈아픈 진실을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그녀가 한 특정 행동이 아니라 친밀감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 감정 차단 스위치가 켜졌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채는 여성들은 애초에 자신이 고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알아챕니다. 그것이 회피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에 대해 솔직해지지 못하거나 솔직해지기를 거부할 때 그녀들은 이 관계에 쏟아붓던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른 선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감정 차단 스위치가 켜지고 나면 4단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극적인 물러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밀어내기입니다. 그는 비판적으로 변하고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일에서 결점을 찾아냅니다. 그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일이나 친구, 취미생활로 너무 바빠져서 당신과 나누었던 교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걸며 뒤로 물러날 핑계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 같은 관심만 던져줄 뿐, 당신이 기대하던 따뜻함과 존재감은 거두어버립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가장 유해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리감에 대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를 쫓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의 불만을 다 받아줍니다.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면서도 언제든 그가 오면 반겨줄 수 있게 자리를 지킵니다. 당신의 욕구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당신이 결코 피곤하거나 집착하는 여자가 아님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 하나하나는 모두 그의 유해한 사이클을 완성시켜줄 뿐입니다. 당신이 그를 쫓아가는 행동은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그의 변명을 확인시켜주고, 당신이 다 맞춰주는 행동은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그의 착각을 입증해주며,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행동은 거리두기가 훌륭한 전략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발표를 하겠다고 동의해놓고서 나중에 왜 발표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정교한 핑계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바쁘다고 하다가 그 다음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모든 핑계를 받아주고 일정을 미뤄주고 그들이 편하도록 계속 배려해준다면 당신은 사실 그들의 회피 패턴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려 덕분에 회피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발표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불편하다는 건 이해해요. 준비가 안 되었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약속한 자리에 책임감 있게 나타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회피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회피라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4단계에서 당신이 회피형 남자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거리를 둘 때 당신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 맞춰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손이 안 가는 여자인지 증명하려 애쓰며 주변을 맴돌지도 마세요. 당신은 그가 두는 거리만큼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의 삶으로 다시 돌려놓음으로써 그 거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정확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그가 비난이나 잠수 또는 감정적인 차가움으로 당신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 절대로 그를 쫓아가지 마세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대화로 풀자며 그의 집 앞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지도 마세요. 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요구를 줄이며 스스로 작아지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은 그를 쫓아가느라 썼을 그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의 삶으로 되돌립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세요. 취미에 투자하세요. 일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중심에 그 사람을 두지 말고 온전하게 당신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쫓아오는지 확인하려고 거리를 두었는데 당신이 쫓아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자신의 대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계가 끝나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결과 모두 당신에게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그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쫓아가는 행동은 그의 신경계의 거리두기가 아주 잘 통한다는 것을, 밀어내는 것이 불안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항상 그가 만들어낸 간극을 메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친밀감의 불편함을 견디며 당신 곁에 머무는 힘든 노력을 단 한 번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만듭니다. 제가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정직한 사람들은 여자가 마침내 쫓아오기를 거부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행동 패턴에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매달리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들은 관계의 문제를 여자가 집착한다는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렸고 거리를 만든 자신의 진짜 문제를 직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5단계, 안도와 후회의 사이클입니다. 결국 4단계는 이별이나 그에 준하는 깊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회피형의 신경계는 아주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입니다.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숨막히던 친밀감이 사라졌습니다. 압박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드디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그는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에게 그 관계는 애초에 맞지 않았다고, 헤어진 게 훨씬 낫다고, 자신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 없이도 잘 지낸다는 자신의 거짓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의 관심을 즐기며 재빨리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안도감이 서서히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그토록 원했던 혼자만의 공간이 외로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의 뇌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미치고 펄쩍 뛸 만한 어떤 과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선택적 기억입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관계에 좋았던 순간들만 모두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떠났던 이유는 아주 편리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숨막혀 있는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결점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혼자만의 공간을 원했었는지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 대신 당신의 웃음, 당신의 든든한 응원, 당신이 곁에 있을 때의 편안함,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지 못한 당신과의 특별한 유대감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별이 현실이 되고 당신만의 슬픔을 견뎌내고 있는 5단계에 이르렀을 때 저는 당신이 이 시간을 그를 기다리는 데 쓰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끊어내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바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가 잃은 것을 깨닫고 달라져서 돌아오기를 바라며 언제든 연락이 닿을 수 있게 자신을 열어두는 단계입니다. 가끔씩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냅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흔적을 계속 남깁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진정한 단념을 가로막고 당신을 6단계로 끌고 갈 뿐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는 대신 여전히 그의 감정 변화 과정에 당신의 감정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단계에서 이 패턴을 깨는 방법은 이 이별을 완전한 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차단하거나 숨김 처리하세요. 의미 없이 툭툭 던지는 문자에는 절대 답장하지 마세요. 겹치는 지인들에게 그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고 확실히 말해두세요. 어떤 형태로든 그가 포함되지 않는 당신만의 삶을 구축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안도하고 후회하는 사이클을 겪는 동안 당신이 연락 닿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그가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무런 뼈를 깎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너무도 쉽게 6단계로 미끄러져 들어오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회피형 남자에게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 유일한 여성들은 5단계의 시간을 자신을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한 여성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되찾기 위한 밀당 전략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의 상처 회복에 온전히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그가 진짜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에게 그럴 능력조차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들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또 다른 굴레 대신 아주 투명하고 확실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6단계, 복귀와 반복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이 패턴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 지독한 독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5단계의 안도감이 사라지고 후회가 밀려오면 그는 당신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것은 그가 변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이 악순환을 일으킨 자신의 애착 문제를 해결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외롭기 때문에, 영원히 당신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혹은 새로 만나는 사람이 당신이 주었던 사랑과 도저히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이 변한 것처럼 들리는 말들을 앞세워 돌아옵니다. 네가 보고 싶어. 내가 실수했어. 뭐가 잘못됐던 건지 많이 생각해봤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내가 진짜 잘할게. 만약 당신이 여전히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5단계에서 언제든 연락할 수 있게 곁을 내어주고 있었다면, 그리고 바로 이 순간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면, 이 말들은 당신이 애타게 기다려온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같이 있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그가 모든 걸 깨달았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6단계의 잔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형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약속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과는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악순환을 만든 그의 성향을 고치기 위해 그가 실제로 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내뱉은 말만 믿고 그를 다시 받아준다면 당신은 결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1단계부터 똑같은 패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경계는 여전히 친밀감을 느끼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과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 예외 없이 눌러질 그 똑같은 감정 차단 스위치를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두 사람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쌓여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곧 악순환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신경계에는 이미 입력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훨씬 더 빨리 3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4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당신을 부숴놓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년간 알코올 중독과 싸워온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네 곁으로 가고 싶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 말 자체는 진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독치료센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단주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면, 술을 끊을 수 있게 도와줄 지지 기반을 만들지 않았다면, 수개월 동안 중독을 고치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그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술이 보이는 순간 그 끔찍한 패턴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남자가 보여주는 6단계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애착 성향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면, 친밀감을 견디며 곁에 머물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의 신경계는 당신을 떠나던 날과 아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패턴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당신은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6단계에서 그가 변하겠다는 약속을 늘어놓으며 연락해 올 때 당신의 대답은 단순하고 절대 타협 불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네가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와 네 행동 패턴이 실제로 변했다는 증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다시 만날지 말지 고민해 볼 수 있어. 말로는 절대 부족해.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5단계의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임시방편으로 던지는 그의 가벼운 약속보다 당신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악순환을 만든 그의 성향을 뿌리 뽑기 위해 그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수개월의 불편한 노력을 실제로 해냈다는 그 증거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증거를 내놓기를 꺼려한다면, 내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냐며 당신을 설득하려 한다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오히려 왜 자기를 용서해주지 않냐며 당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이미 정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것은 아주 똑같은 패턴의 지옥 같은 사이클에 또다시 발을 들이겠다고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6단계에서 이 패턴을 박살내는 여성들은 달콤한 약속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할 능력이 있는 남자들은 기꺼이 그 증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개월치의 심리 상담 영수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변화들, 오직 여자를 다시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 말입니다. 하지만 변화할 능력이 없는 남자들은 증거를 요구받는 바로 그 순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단 한 번도 그 고통스러운 노력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6단계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 패턴이 왜 끝없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부숴버릴 수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6단계 패턴이 여러 사람을 거치며 때로는 회피형 남자의 평생에 걸쳐 반복되는 이유는 참담하리 많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방식이 너무나도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4단계에서 당신이 쫓아갈 때마다 당신은 이 사이클을 완성시켜 줍니다. 5단계에서 당신이 그를 기다려줄 때마다 당신은 6단계를 위해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6단계에서 당신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의 말뿐인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1단계부터 그 지옥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경계는 친밀감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필요조차 없이 그저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마음대로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의 패턴을 언제나 기꺼이 다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는 아무런 진짜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패턴은 약해지기는커녕 반복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사이클을 완성시켜주는 모든 여성들이 그의 뇌에 내가 짠데 보니 완벽하게 통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대본에 짜여진 그 역할을 억지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4단계에서 그를 쫓아가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단계를 진정한 이별을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6단계에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해낼 때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을 지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그에게 주지 못했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패턴이 실패하는 경험입니다. 거리두기가 안도감이 아닌 혹독한 대가를 가져온다는 경험. 뒤늦은 후회만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경험. 빈 껍데기 같은 말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회피형 남자들에게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기폭제가 됩니다. 평생 동안 통했던 패턴이 갑자기 통하지 않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의 신경계가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반응을 당신이 제공하기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가두고 있던 악순환의 굴레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다른 회피형 남자들에게 그 실패의 경험은 그저 자신의 대본대로 역할을 연기해줄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자신이 물러설 때 매달려 쫓아와 줄 사람, 자신이 떠날 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줄 사람, 아무런 증거 없이도 달콤한 거짓 약속을 믿어줄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그가 이 두 가지 부류 중 어디에 속할지는 당신이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를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다처럼 깊이 이해해주고 끝없이 인내하고 완벽한 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하려 하지 않는 변화의 노력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참혹한 패턴에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당신의 결정뿐입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보다 그를 향한 사랑이 더 큰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연애보다 더 중요한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변화를 기다리며 당신의 황금 같은 수년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미 내면의 성숙을 이뤄낸 건강한 사람과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선택은 그가 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은 그의 회피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당신이 완성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그 패턴을 부수고 그 행동에 따르는 마땅한 대가가 원래 떨어져야 할 곳, 바로 그 남자의 어깨 위로 떨어지게 내버려 둘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벌을 주거나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패턴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일 뿐입니다. 당신 이전에 그를 만났던 모든 여성들은 그 혹독한 대가를 대신 감당해 줌으로써 그의 회피 패턴이 유지되게 만들었지만, 누군가가 마침내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기를 거부할 때, 즉 당신이 그 고통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겠다고 멈춰설 때 당신은 비로소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자신의 회피가 실제로 얼마나 소중한 것을 파괴했는지 그 엄청난 무게를 그가 온전히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의 신경계가 평생 단 한 번도 마주할 필요가 없었던 그 냉혹한 현실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드세요. 자신이 밀어낸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거리두기가 더 이상 달콤한 안도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을 의지해왔던 그의 패턴이 마침내 늘 가져다 주던 그 결과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말입니다. 이 패턴은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가 아니라 당신이 관계의 틀을 깨부수고 나올 때 비로소 박살납니다. 그의 신경계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비참한 역할에서 당신이 완벽히 벗어날 때 말입니다. 그렇게 틀을 깨고 나오는 것, 쫓아가거나 기다리거나 말뿐인 약속을 변화의 증거로 받아들이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그들의 유해한 패턴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실패하는 경험을 안겨주어 결국 변화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생존의 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의 여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패턴 안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은 당신이 그 구렁텅이 안에 들어가기를 완전히 거부할 때 비로소 변합니다. 당신이 미련 없이 걸어나가고 영원히 뒤돌아보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선택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두는 대신 그 사람 자신이 무언가 뼈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둘 때 말입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에 따르는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과 약속만으로도 늘 사이클을 초기화할 수 있었던 회피형의 신경계가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오직 뼈저린 결과뿐입니다.